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고소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준 청사 대보수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낭비다라는 건데, 여러분, 정말 트럼프가 그 공사비가 아까워서 소송을 걸었을까요? 우리 미주일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이건 명백한 핑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송 뒤에 숨겨진 진짜 정치적 의도, 그리고 이것이 불러올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여파, 더 나아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대급 금, 은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앞으로 자산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더 내려라, 팍팍 내려라, 이거죠.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11월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합니다. 게다가 파월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무려 2028년까지예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파월은 계속 눈에 가시처럼 박혀서 본인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거죠. 많은 언론들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우려를 표하는데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연준이 정치적으로 컨트롤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한마디로 돈을 푸는 정치입니다. 왜냐? 돈을 풀어야 저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연준을 장악해서 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돈을 풀기 시작한다면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 정치인 없습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준은 철저히 경제 논리로만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그 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 왔던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증시가 무너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풀리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중에도 돌지만 결국 증시로 흘러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자산 가격인 주가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이른바 노미널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돈을 풀려고 혈안이 된 정부가 연준까지 장악한다? 금리는 바닥을 길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날아올 수 있는 경제와 증시를 연준이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해서 증시를 좋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건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착시 현상에 가깝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정부는 금리를 내리려 하고 연준은 흔들립니다.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어가죠. 이럴 때 스마트한 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네, 바로 진짜 돈인 금과 은입니다.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중국과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서 그것도 맞지만 더 거대한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탈달러 전략과 서구 은행들의 파산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거시경제 데이터 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현재 중국은 시장에 수십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풀기, 즉 양적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폭발해서 지금 미국 달러 기준으로 4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미국 전체 M2 통화량의 2배가 넘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돈을 풀면 그 돈은 절대 증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 즉 실물 자산과 원자재로 흘러갑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종이돈을 금, 은 같은 실물로 미친 듯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채권 보유량이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계속 팔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을 팔아서도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요즘 금도 많이 올랐지만 은혜의 상승이 더 눈에 띄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실물을 싹쓸이하는 동안 서구의 대형 은행들은 뭘 하고 있었냐? 바로 금과 은에 대해 대규모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 증거금 인상이 있었죠. 뭔가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미국 은행서 약 44억 온즈 규모의 은을 숏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연간 은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8억 온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들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캐낼 수 있는 은의 550%, 즉 5.5배에 달하는 물량의 숏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매크로 사고가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금, 은 가격이 폭등하는데 숏 포지션을 잡은 대형 은행들이 돈을 못 갚아서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게 전형적인 매크로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해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던 영국 연기금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라든가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하는데 폭등은 매크로 변수이고요. 돈을 못 갚아서 연쇄 부도가 나는 것이 사고입니다. 중국은 자국 통화를 희석시키면서 금과 은 가격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화 가치 하락까지 더해져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마진콜을 맞게 될 겁니다. 공급이 이렇게 타이트한 시장에서 숏스퀴즈가 터지면요. 이건 단순히 가격이 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금, 은 가격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천장이 뚫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을 계속 상승시켜서 숏 포지션을 잡은 미국 은행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거죠. 아주 무서운 금융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 선물 증거금을 인상했죠. 많은 유튜버들이나 언론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금이 오르는 걸 막으려고 정부가 손 썼다. 혹은 변동성을 줄여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라고 하더군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숏 포지션을 잡은 세력들을 살려주기 위한 꼼수입니다. 증거금을 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워서 길게 들고 가기가 힘듭니다. 즉, 금 가격이 오를 게 뻔히 보여도 CME가 또 무슨 짓을 해서 증거금을 더 올릴지, 룰을 바꿀지 모르니까 장기 투자를 못하고 단타로만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게 되죠.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변동성을 키워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자기들의 숏 포지션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시간 벌기 전략인 거죠. 금 관련 종목들 변동성 큰 거 다들 느끼시죠?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 금액 방식에서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9% 정도라고 하는데요. 9%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거래자들에게 더 큰 현금 부담을 지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 숏 포지션 때문에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 화폐는 무한대로 찍을 수 있지만 땅속의 금과 은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적으로 자기네 돈을 쓰레기로 만드는 이 시대에 진짜 똑똑한 선택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 보유량이 아주 높은데요. 금 매입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할 겁니다. 미국이 매입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금 가격 상승은 더 빨라질 테니까요. 미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금 가격을 억지로 내릴 수도 없고요. 가격을 내리면 중국이 땡큐하고 더 싼 가격에 쓸어 담을 테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멕시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안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 커지니 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물가 안정 외치지만 뒤로는 양적 완화는 아니다. 경기 부양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은행 준비금 채워주는 방식으로 돈을 풀고 있잖아요. 일종의 우회적 양적 완화입니다. 중국, 미국 정부, 심지어 연준까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주체가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의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요. 물론 연준은 아직 지표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할 겁니다. 미국이 지표를 어떻게 마사지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었죠.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위 링크 꼭 참고해 주세요. 금값이 오르면 여러분은 마트에서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가 생겨서 증시가 폭락할 거라고 섣불리 생각지는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증시도 같이 오릅니다. 소위 좋은 경제인 것처럼 포장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발표되는 지표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이면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요. 절대 쉽게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닉 티밀하우스, 연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19년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해임 위협을 했던 시기에 닉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딱 하나. 내가 죽었을 때뿐이다. 즉 죽기 전에는 절대 제 발로 안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는 걸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흔들어도 임기까지는 무조건 버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입니다. 정치적 이슈를 크게 다루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와닿게 말씀드리고자 연준의 조직은 선관위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싶어 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보면 이유가 있겠죠. 연준 조직에 서민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소리도 많이 나왔었고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민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미 2024년부터 금에 집중해 왔고 이번 급등장에서도 아주 쏠쏠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금이 내린다. 증시가 내리면 금이 오른다. 이런 건 이제 옛날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죠. 이제 미증시와 금은 커플링되어 같이 간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공식으로 투자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흐름, 트럼프와 파월의 싸움, 중국의 실물 매집, 그리고 다가오는 쇼스퀴즈, 이 그림을 알아두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